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자,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수행평가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수행평가를 논술, 토론, 그 다음에 뭔가 만드는 거 한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은 4월 달에 4월 중에 세계 4대 문명, 우리가 한 다다음 단원 정도에서 배울 거거든. 쭉 배울 거야.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4대 문명에 대해서 논술과 토론에 대한 수행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6월 초에 있을 건데 6월 초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우리가 역사적인 도시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도시나 혹은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거야.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그 다음 세 번째로 수업 참여도. 자, 우리가 4월 달부터는 거꾸로 수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거꾸로 수업에서 너희들이 사전에 영상을 보고 왔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친구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매 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요 수업 참여도에 반영이 될 거예요. 각각 비중은 20점, 20점, 10점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기말고사는 몇 점? 50점이 반영이 되겠죠? 총 100점이 해서 이렇게 1학기가 평가가 될 거야. 혹시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수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는 3월달은 아마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 영상도 보여주고 아무튼 헛소리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할까? 필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거는 시험에도 반영이 될 거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노트 필기를 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학습지나 이런 거 안 줄 거니까요. 그냥 노트 필기를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에 4월부터는 거꾸로 수업을 할 거야. 4월부터는 거꾸로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사전에 미리미리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거를 사전에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은 한 3월 마지막 주까지 너희들의 상황을 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역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 지구가 언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지구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따로 배울 것 같기도 한데 역사 시간에도 한번 이 역사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는 지구의 역사?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막 무슨 돌이 어쩌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거든. 아무튼 역사 선생님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구가 우리 언제 생겼다고 알고 있어, 얘들아? 언제쯤 생겼대? 그 조사에 따르면은요, 약 46억 년 전에 생겼대. 참고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돼. 약 46억 년 전에 생겼대. 자, 그럼 처음 생겼을 때 지구는 어땠을까? 뭐가 있었을까, 지구에? 그치, 그냥 행성 딱 하나만 있었겠지. 아무것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달이나 화성이나 딱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구에
물이 생겼어. 물. 왜 생겼는지는 몰라. 나도 몰라. 뭐 누군가는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지. 세계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생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 생명체가 생겨나. 생명체가. 자, 그래가지고 요 지구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이 생물이 많아지던 시대까지를 우리는 선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선캄브리아기. 요거는 46억 년부터 한 10억 년 전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때 생긴 게 물이 생겼고요. 그리고 산소가 생겼고요. 그리고 대기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자, 제일 처음 생긴 생물은 어떤 생물이었을까? 그치, 세포가 몇 개인 생물? 한 개인 생물. 바로 제일 처음 생긴 생물은 너희들 초등학교 때 뭐 아메바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런 단세포 생물이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 그리고 세포 분열하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계속 해가지고 이게 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생물이 된 거겠죠. 여러 가지 생물이. 그러다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시대. 그래서 이때부터를 고생대라고 하지요. 고생대. 이 생은 살아있을 생이니까 옛날에 살아있는 시대다. 대략 한 10억 년 전? 자, 그러면은요, 이 최초의 생물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물속에 살아서 물속에서. 그래서 최초의 생물들은 물고기들이야. 물고기들. 이 단세포 생물에서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다음에 좀 그나마 이 크기가 있는 생물들은 물고기들이야. 어류. 그러다가 육지가 생겼네요. 육지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 어류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니? 우리 개구리 같은 애들. 그치, 양서류. 그리고 가재 같은 애들. 가재. 갑각류. 오케이. 그리고 곤충도 생겨나고. 그리고 식물도 생겨나고. 그리고 초창기에 파충류들. 여기까지는 화면 안 나오나? 뭐. 자, 아무튼 파충류까지가 생겨나면서 얘네들이 점점점 많은 생물들이 생겨났어. 고생대. 근데 이 고생대는 아직까지 여전히 지구가 불안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까 얘네들도 살던 애들도 잘 살다가 갑자기 멸종했다가 살다가 멸종했다가 그래가지고 여러 생물들이 있었지. 우리 고생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생물? 고생대 제일 유명한 생물이 이 삼엽충이라는 건데, 삼엽충 되게 좀 약간 징그럽게 생긴 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막 식스팩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이런 거 혹시 어릴 때 책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 응? 아무튼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 생물이 제일 유명한 생물이었어. 예를 들어 바다에 살던 갑각류와 곤충의 한 사이 정도인 것 같아. 자, 그러다가 이 고생대 말기에 또 이 대멸종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살던 애들 많이 멸종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시대. 중생대. 한 약 2억 5천만?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긴 하지만 숫자에 되게 약해. 그래가지고 이게 아닐지도 몰라.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것도 선생님이 따로 외우고 오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안 중요한 거니까 외우진 않아서 대략은 맞을 거야. 어쨌든 약 2억 5천만 년 전 정도의 시대였었고요. 우리 중생대에 살던 제일 유명한 생물. 그치, 공룡. 자, 그러면은 이 공룡의 친구들은 어떤 애들일까? 공룡의 친구들은, 자, 공룡하고 제일 가까운 후손은 지금 사는 애 중에서 뭘까? 조류지. 야, 똑똑해. 공룡은 파충류가 아니라 조류랑 더 가깝다고 하죠. 야, 역시 최신의 연구 성향을 많이 반영한 애들이 아이들. 선생님 어릴 때는
공룡하고 친한 거는 기껏해야 뭐 악어, 거북이 이런 애들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마 200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조류가 살아남은 공룡이다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조류. 또 이 중생대 말기에 백악기 말기쯤 들어서면은 조그만 쥐새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초기 포유류. 등등등등. 그러다가 중생대 말기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많던 공룡들이 전부 다 멸종해버렸어.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뭘까? 요것도 사실 옛날부터는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지. 뭐 운석이 충돌했네, 뭐 화산이 폭발했네, 뭐 기타 등등, 뭐 물이 줄어들었네, 뭐 먹을 게 사라졌네 등등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우주에 있는 그 소행성 한 대략 한반도에 몇 정도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인가? 한 그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야, 이 운석 같은 게 지구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일단 맞은 애들은 죽겠지. 맞은 애들은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 자, 이게 바다에 떨어지면은 쓰나미, 지진 해일이 일어나겠고요. 육지에 떨어지면 그 육지에 있는 흙이랑 모래, 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기로 날아가. 얘네들이 대기에 딱 자리 잡으면서 햇빛을 막아. 그럼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겠지. 자, 근데 이때 그 운석은 딱 육지랑 바다의 중간 정도에 떨어졌대. 육지랑 바다 겹쳐 있는데. 그래가지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흙먼지도 일어나가지고 대기도 가려지고. 그래가지고 평균 온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해. 우리가 아마 너희들 어릴 때부터 봤던 그 공룡들이 막 그 눈보라에 휩싸여가지고 죽어가고 약간 딱 그런 모습이었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시대에 덩치가 컸던, 그리고 자신의 온도 조절이 불가능했던 이런 공룡들은 다 멸종을 하고,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몸에 털이 달려있거나 조그만 애들. 그래서 포유류, 조류, 뭐 곤충 등등등 이런 조그만 애들, 이런 애들만 살아남았대.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는데, 요 새로운 시대를 신생대라고 해요. 이 신생대 시대에는요, 이 중생대 이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근데 그러다가 다시 따뜻해지기도 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는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 네, 빙하기라고 부르고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따뜻한 시대를 간빙기라고 해요. 사이 간자를 써서 빙하기 사이에 있는 시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았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빙하기일까 간빙기일까? 지금은 간빙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지구온난화. 그래서 북극에 얼음 녹고 있고. 근데 아마 몇천 년 지나면 다시 빙하기가 올지도 몰라. 몇천 년. 당연히 뭐 우리랑은 관계없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겠지. 그때쯤 되면 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 근데 뭐 그런 시대까지 우리가 살진 않을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역사 시간에. 어쨌든 빙하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좀 약간 몸에 털이 있는 이런 애들이 이 신생대의 주류가 되었고, 그럼 신생대의 주류가 되었던 생물은 어떤 애들이었을까? 지금 했던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 바로 포유류가 된 거야. 포유류의 시대. 이 포유류라고 하는 동물은요,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치,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는 일단 알을 낳았을 때는 알 상태는 완전 무방비잖아. 그러니까 알 상태에서는 먹힐 수도 있고 뭐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포유류는 일단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그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태어나자마자 그 추위나 이런 걸 한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포유류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점점 발전을 했어. 그리고 어떤 포유류, 자, 이 포유류는 대부분이 네 발로 걸었는데 어떤 포유류는 네 발이 아니라 두 발로 걷게 됐어. 두 발로 걸으면 뭐가 자유로워지니? 앞발이 자유로워지지. 그래서 앞발이 손이 됐고 이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게 돼. 바로 이렇게 두 발로 걸으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포유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인류. 이렇게 포유류 중에서 지금 바로 우리까지 발전했던 인류, 이제 인류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가장 최초의 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스트랄로 남쪽에, 피테쿠스 원숭이, 아파렌시스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남쪽 지방의 원숭이야. 아직은 원숭이야. 처음 발견, 지금은 얘네들을 최초의 인류라고 하고 있긴 한데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원숭이인 줄 알았어. 왜? 우리 원숭이랑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아? 겉으로 볼 때의 차이점. 원숭이랑 인간. 털. 근데 얘는 화석이니까 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이 뼈의 차이점 뭘까? 뼈로 볼 때의 차이점. 그치? 두개골이 어때요? 원숭이는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 인간은, 야, 옆모습 볼게요. 옆모습. 인간의 옆모습은 대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인간. 머리 너무 크다. 대략 한 이렇게 생겼죠, 인간. 옆으로 보면은. 원숭이는 내가 이렇게 생기지 않으니? 좀 다른가 약간? 너무 납작한 거 아니야? 뭐가 납작해? 아, 미안. 됐어? 이제 코가 이게 아니지? 이렇게 생겼지, 코. 좀 비슷하지 이제? 왜? 코 안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지. 어쨌든 비슷해. 잘 다른데. 코코몽. 야, 그치, 코코몽도 원숭이잖아. 소세지. 소세지. 아니, 코코몽에 그려져 있는 게 원숭이 아니야? 소세지. 거기 다 식재료예요. 코코몽에 그려져 있는 그 코코몽 마스코트 원숭이 아니야? 소세지. 소세지야. 어쨌든 자, 인간하고 원숭이 가장 차이지. 원숭이는 입이 나와 있지. 입이 나와 있어. 왜 그럴까? 원숭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은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으려고. 원숭이도 그랬지. 바닥에도 주워 먹었어, 입으로. 너희도 집에 기르는 멍멍이도 다 입 튀어나왔잖아. 입으로 먹으니까. 근데 인간은 뭘로 먹어? 손으로 집어서 먹잖아.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입이 들어간 거야.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직 입이 튀어나와 있었어.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사진 한번 볼래요? 제일 왼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나와 있지? 입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야, 이거 새로운 원숭이가 발견됐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던 거야. 근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가 척추가 서 있어, 등뼈가. 그래가지고 그럼 이놈은 두 발로 걸었겠네. 그러면 얘부터를 우리가 최초의 인류라고 하자. 다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인류. 이
최초의 인류의 특징은 두 발로 걸었지요. 직립보행. 그리고 도구 사용. 자, 우리가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대. 너희들도 아마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들이 막 두뇌 개발 이런 거 하면서 막 레고 블럭이나 뭐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거 좀 가지고 놀으라고 많이 사주셨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꼼지락꼼지락 막 요즘에 슬라임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꼼지락꼼지락 많이 하면은 우리가 좀 약간 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두뇌가 좋아진대. 그래서 여기 얘네들도 도구를 사용하니까 머리가 좋아진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한 가지 질문.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 얘네들은 하나로 쭉 발전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발전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발전한 나머지 생물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인간하면은 다 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랑 비슷한 애들도 있었어. 옛날에는. 얘네들이랑 싸워가지고 결국 살아남은 게 우리 인류의 조상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발전한 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얘네들을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호모 어쩌고 저쩌구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호모 에렉투스, 뭐 호모 하빌리스, 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인 거고, 나머지 뭐 에렉투스나 얘네들은 뭐 인류의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든 아니든 간에 얘네들을 우리가 인류랑 같은 종류라고 묻는 이유, 여러 가지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이 호모들이 동물하고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 큰 차이점들이 어떤 거 있을까? 첫 번째로 모든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는데 얘네들은 불을 사용을 해. 불의 사용. 아, 물론 인간도 불을 무서워하죠. 이번에 산불 껐나? 꺼졌니? 아직도 못 껐을걸? 불 되게 무섭잖아. 근데 인간은 그 불을 사용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지. 잘 찍히고 있지? 그리고 또 이 호모들은 뭐를 할 수 있냐?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 언어 사용. 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내가 알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아니면 본능이거나. 근데 인간은 내가 아는 것을 전달할 수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듯이.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점점 축적시킬 수가 있겠죠. 기존에 배운 걸 알면서 새로운 걸 뭔가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인간의 또 장점. 인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 상상력이 가능해. 상상력.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모든 동물들은 자기 동료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놓고 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먹거나. 근데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해? 묻어주죠. 시체 매장.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묻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믿었다는 얘기야? 죽은 후에도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호모들은 이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결국
최종적인 형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지.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현생인류. 그런데 요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하기 직전까지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살아남았던 인간의 먼 친척이 있어. 그게 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다른 말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게 되게 옛날에는 요 네안데르탈인이 발전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줄 알았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니야. 그냥 인간과 먼 친척. 그래서 얘네들이랑 이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서로 싸웠어. 그 싸움의 결과 승리한 게 이 호모 사피엔스였던 거야.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호모 사피엔스보다도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신체적인 조건은 훨씬 우월한데 승리한 건 얘네들이야. 왜 그랬을까? 바로 이때가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래. 빙하기면 먹을 게 부족하죠. 자, 우리 큰 아이들이랑 작은 아이들이랑 먹는 양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 왜 그래?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덩치가 큰 애들은 많이 먹어야 돼. 금방 배고파. 근데 이때는 빙하기라고 했잖아.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러니까 이 많이 먹어야 되는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먹을 게 부족해. 호모사피엔스는 조금 먹어도 돼. 그리고 가장 큰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호모사피엔스는 여럿이서 뭉쳐 다니는 무리 생활을 했어. 근데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거의 그냥 혼자 다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으로 봤을 때도 이 솔풀과 파티, 당연히 여럿이 모여있는 게 세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네안데르탈렌시스는요, 어느 동굴 속에서 굶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일부 네안데르탈렌시스의 뼈에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빨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대.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은 우리의 친척을 잡아먹었던 거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결국 인간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자기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자기네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발전을 했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역사들을 어떻게 시대적인 구분을 나눌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역사의 시대 구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사용한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했어. 사용한 도구. 인간이 제일 처음 사용한 도구가 뭘까? 인간이 제일 처음 사용한 도구 두 종류. 돌, 그리고 나무. 돌이랑 나무 막대기 이런 거 사용했겠지. 근데 나무는 오래되면 어떻게 돼? 썩어서 안 보이지. 그래서 결국 발견된 거는 돌밖에 없어, 웬만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사용한 도구를 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원시적인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부르죠. 정확히 따지면은 얘도 석기시대고 얘도 석기시대고 얘도 석기시대야. 다 돌 썼으니까. 근데 석기시대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 돌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옛날 석기, 새로운 석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랑 뭐?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석기 시대 다음에는 인간은 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니? 석기 시대 다음에는 금속기의 시대인데 이 금속기 중에서 인간이 제일 처음 사용한 거 청동기.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한 거 철기. 지금은 뭘 많이 사용하고 있니? 지금도 철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땐 철기 시대야. 지금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후의 시대랑 이 당시 철기 시대랑 지금이랑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는 이 사용한 도구에 따라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 초기 철기 시대가 지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이 생활 모습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을 해요. 생활 모습에 따라서. 자, 우리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옛날의 역사는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끌어 갔다고 했었어? 많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왕이나 귀족들이 이끌어 갔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일을 안 했겠지. 그럼 일은 어떤 사람들이 했어?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옛날 시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옛날 시대에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 야, 지금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니? 지금도 두 글자로 노예라고 그러지. 노예. 그래서 제일 처음 등장한 시대는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시대는 노예들이 일하는 시대야. 노예들. 이 노예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라고 불렀지. 노비. 노예, 노비. 주로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노예는 약간 서양 쪽에 있던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고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은 노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대 노예제 사회. 그러다가 이 노예도 사람이다 해가지고 노예에게 약간의 인권이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뭘로 발전했을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을 해. 이 다음 시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 농사를 지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중세. 중세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은 농민들. 우리가 서양에서는 농노라고 불렀어. 농민과 노예의 중간이라고. 근데 아시아 쪽에서는 농민이야. 아무튼 농사 짓는 농민들이 주로 일을 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 이 시대까지만 해도 높으신 분들이 일을 안 했어. 자, 그러다가 인간의 산업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굳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다른 무언가가 일을 해주는 시대가 됐어. 바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근대 시대가 돼.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인간은 일을 해야 돼. 이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노동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중심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대를 근대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노동자들은 지금도 있잖아. 근데 요 시대랑 지금이랑 구분해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니? 현대. 요거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할 모습에 따라 시대를 구분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던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다루겠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4차 산업혁명이 있잖아.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이때 일어났던 공업, 2차가 대량 생산, 3차가 정보산업, 4차는 뭐야? 그렇지, 인공지능, AI. 너희들 뭐 구글이나 유튜브 가면 알고리즘 타고 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배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해서 쭉 옛날부터 현대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시험에 안 들어가고요. 다음 시간 하는 부분부터는 시험에 낼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혹시 이번 시간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